예금에만 넣어놓고도 우리가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는 세상이라면 나도 참 좋겠다. 옛날에는 아껴가지고 은행에 넣어놓으면 은행이 10%씩 불려주니까 아끼면 잘 산다가 맞았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하나 더 추가해야 되는 게 아끼면 잘 사는 게 아니라 아껴서 투자해야 잘 산다. 이 세상이다 보니까. 열어가지고 제가 강의할 때 보라고 하는 방법 아니면 이렇게 하는 방법 고민을 하고 그거 실제로 제가 투자를 해보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 성과가 되게 제 기대보다 훨씬 좋았어요. 근데 한 10년 가까이 꾸준히 수익을 내면서 느낀 게 어떤 종목을 사가지고 종목이 상승하고 주가가 오르는 건 뭐가 제일 중요하냐 봤더니 어쩔 수 없이 사람이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진짜 운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떤 종목을 사가지고 2배 올랐어 3배 올랐어 그러면 와 막 이러는데 저는 사실 그런 얘기에 솔깃하지 않아지더라고요. 저도 재무제표를 보고 분석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게 포인트다 해서 샀는데 느닷없이 이게 무슨 대선 테마주가 돼가지고 상한가를 3일 연속 치기도 하고 되게 막 이상한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잘났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가가 올랐을 때 진짜 그 행운에 속지 말라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오는지 알 것 같다. 그래서 투자해가지고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좀 도와주고 내 투자 스타일하고 그 당시에 시장하고 좀 맞는 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근데 저는 뭐는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올라가는 건 실력이 아니라 운일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떤 종목을 사가지고 이게 떨어지지 않는다. 저 사람이 투자한 종목은 웬만해가지고는 하락하지 않더라. 그러면 저는 그분이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봐요. 제가 전 재산을 다 주식으로 한때는 운용을 했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크게 손해를 봐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크게 뭐 손절을 난다거나 손해를 봤던 기억이 거의 있긴 있는데 몇 개 꼽거든요. 주식을 샀는데 이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오르는 건 돌아가면서 오르니까. 그래서 꾸준히 10년 가까이 수익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저는 뭐 때문이냐면 대박나는 종목을 잘 찾고 이런 게 아니라 손실을 잘 피해요. 그걸 피할 때 제일 유용한 게 사실은 재무제표. 회사가 숨기고 싶은 얘기도 재무제표는 해야 되니까 거길 들여다보면 이 회사가 자기들 얘기로는 그렇지 않은데 들여다봤더니 얘기가 다르네. 이런 리스크가 여기 있네.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대박나는 회사를 찾는 게 아니라 위험한 회사를 걸러내는 걸 잘했던 게 제가 주식으로 돈을 번 비중이 한 8할 정도로. 리스크 관리 누구나 얘기하는. 사실 낚시랑 되게 비슷한 면이 많은 것 같아요. 그물로 이렇게 낚시를 하면 물고기가 뭐가 걸릴지는 모르는데 운의 영역은 분명히 존재한다. 어떨 때 많이 걸리고 어떨 때 적게 걸리고 어떤 개체가 걸릴지는 진짜 모른다. 그리고 내가 그 꼬리에 뭐 금가락지 달린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냥 잡히는 거지. 다만 이제 그물 관리, 그물이 다 찢어져 있으면 아무리 많이 잡아도 다 새버리잖아요. 그런 리스크 관리는 분명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회 기사님 얼마에서 시작해서 연간 얼마씩 넣으시고 수익률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좀 구체적으로도 말씀 가능하신가요? 인증은 하실 필요 없지만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부담이스럽고 저희 와이프 계좌는 강의 중에 보여드렸으니까 와이프한테 미안하지만 저희 와이프도 처음에 2002년에 회사를 입사해가지고 한 5년 정도 적금을 부었던 걸 2007년에 한참 장 좋고 사람들이 다 추천하니까 어디에 지원하냐면 펀드에 넣어가지고 2008년 그 난리를 맞은 거죠. 연애할 때였는데 펀드가 손실이 크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제가 그러면 그 펀드를 깨가지고 내가 사라는 거 한번 사볼래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그때 와이프가 적금을 찾았더니 3천만 원 정도가 됐고 그걸 깼을 때 1,몇백만 원대였는데 그게 이제 불기 시작했죠. 저희 와이프는 되게 소심해가지고 위험한 투자를 되게 안 하고 안전한 종목, 배당주 위주 이런 걸로 투자를 했는데 뒤에 영이 하나 더 붙었어요. 그 뒤로도 계속 적금을 넣었어요. 그때는 결혼하고 나선데 자기는 적금이 최고인 것 같다 해서 근데 적금도 어디에다 넣냐면 그래도 이자 한 푼 더 준다고 저축은행에다가 적금을 했다가 2012년에 저축사태 터져가지고 놀래서 뺀 다음에 은행도 못 믿겠다. 이거 어떡하냐 해서 제가 그래 은행도 망한다. 근데 주식 중에 은행만큼은 아니지만 못지않게 안전하고 배당으로 은행 이자 이상을 주는 회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회사 좀 투자해볼래 이래가지고 그런 데 투자하고 이랬는데 그 뒤에 영이 하나 더 붙고 제가 제주로 이사하는데 그 제주 땅이 누구 거냐면 저 와이프가 사 땅이에요. 투자를 했다가 처음에는 주식으로 불렸었는데 주식은 사이버머니 같다. 자기는 억 단위가 있는데도 만져보지도 못했고 뭐 그 회사 주총에 가본 것도 아니고 계좌에 숫자가 찍혀 있는데 안 잡히니까. 근데 땅은 저게 내 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마음 울적하면 가서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아무것도 없는 땅이지만 땅을 사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한 절반 정도를 땅으로 옮기고 이랬는데 좀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수익률을 얘기한다는 게 강의 중에는 보여드리긴 하지만 강의 중에 보여드리는 계좌는 어떤 계좌를 보여드리냐면 저희 조카들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계좌가 하나 있거든요. 조카들이 명절마다 오면 세뱃돈 얼마씩 주고 이랬는데 올 때마다 이 세뱃돈을 줄 게 아니라 어차피 그거 지금 줘봤자 그냥 과자값 들어가고 엄마 주머니에 들어가 버리는데 그러지 말고 얘들 나중에 대학교 갈 때 등록금 한 대 보태라 아니면 뭐 배낭여행이나 갔다 와라 해가지고 1,000만 원 정도 줄 수 있으면 어떨까. 자기 친아버지도 아니고 삼촌인데 나 대학 왔다고 1,000만 원. 제가 사실 대학 들어갈 때 누가 저한테 큰 돈을 주셨거든요. 너무 그게 기억에 남아가지고 나도 해보자 해가지고 얘들 대학 갈 때까지 한 1,000만 원 정도를 모으려면 얼마 정도 모아야 되냐.
이게 단순히 뭐 예금으로 모으면 20년 동안 1,000만 원 모으려면 1년에 한 50만 원, 한 달에 한 4, 5만 원씩 집어넣어야지 이게 모이는데 제가 계산해봤더니 수익률 7% 내면 한 달에 2만 원씩 7% 냈을 때 20년 뒤에 1,000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쉬운 돈은 아니지만 세뱃돈 주는 거 대신 조카를 위해 해볼만 하지 않나. 그쵸. 친가 쪽 조카, 그다음에 처가 쪽 조카에서 4명이 있어가지고 한 달에 8만 원씩 이체를 난 다음에 그걸 운용을 해요. 그 계좌 수익률이 제 목표는 7%였는데 CAGR로 20% 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국에서 가치 투자가 통하냐, 저런 식 투자가 통하냐라고 했을 때 그냥 그 계좌 보이더래요. 회계사니까 당신은 시간이 많이 투자하는데 쓸 수 있으니까라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한 달에 8만 원 가지고 제가 고민하고 공부 많이 해가지고 투자하겠냐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몇 종목에 한 달에 8만 원씩 계속 집어넣었는데 결과가 지금 이렇게 계속 나오거든요. 제가 계좌를 보여드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사기꾼들이 계좌 보여줘요. 맞아요. 계좌 까서 보여주면 사람들은 얘한테 맡기면 되겠구나. 맞아요. 계좌를 보여드리면 사람들을 막 끌어들일 수 있다는 건 아는데 그게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계좌나 이렇게 막 얼마 벌었는지 너무 좀 자극적인 것 같고 선정적이죠. 이번에 오프라인 강의를 하면서 잠깐 계좌를 보여줬어요. 나중에 메일로 뭐가 왔냐면 저한테 돈을 맡기고 싶다고 메일이 오신 거예요. 강의가 너무 좋았고 언젠가는 돈을 얼마를 모아가지고 회계사님한테 꼭 돈을 맡기는 날이 빨리 올 수 있길 바랍니다라고 했길래 이게 아닌데 지금 이렇게 되면 부작용인데 계좌를 보여드리는 거 되게 좋아하지 않는 게 사기꾼들이 많이 보여줘요. 근데 저도 맡기고 싶어요. 되게 돈 벌었다고 얘기하면은 갑자기 사람들이 태도가 싹 변하면서 계좌 열어봐. 궁금한 건 계좌 인증하면 그럼 그분들이 그때 대해서는 뭐 맹신을 하시는 거냐 아니면 그때도 무신을 하시는 거냐 100% 확신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그죠? 말만 들으면 되는 건데 어쨌든 경제적 자유를 어느 정도 달성하셨으니까 강연으로도 캐시플로우가 괜찮으셨고 투자에서도 감을 잡으셔서 프로젝션이 엄청 좋으신 거네요. 이제는 이제 큰 욕심이 아니에요. 과거에도 사실 제 목표 수익률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8%거든요. 예전에는 사실 10%를 목표로 하다가 금리가 떨어져서 8% 낮췄고 이제는 사실 6% 정도만 나와줘도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약간 안전자산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조금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를 했다면 지금은 이제 그냥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정 배당으로 5%대가 나오는 종목도 있고 막 이러니까 꼬박꼬박 배당 나오면 1년에 배당으로 뭐 4% 5% 달러로 5%라면 크게 만족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옮겨가면서 이제는 뭐 리스크를 크게 질 필요가 없으니까 단계마다 사람마다 다르다고 봅니다. 누가 저한테 그래요. 제 친척들이 좋은 종목 있으면 너만 하지 말고 우리도 좀 알려줘 이러시는데 알려드릴 수가 없는 게 서로 목적이 너무 다르거든요. 목적이 다르죠. 제가 그 비유를 들어가지고 거절을 하는 게 의사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약 좀 줘봐라. 딱 그 느낌이라고. 그럼 의사가 무슨 약 그러는데 내가 어디가 아파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좀에 걸려서 무좀약을 의사가 먹고 있는데 너 먹는 약 있잖아. 그 좋은 약일 거 아니야. 그걸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기 상황을 얘기하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 거지. 무조건 어떤 종목 샀어 너. 좋은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분은 연 5%에 만족할 뿐이 아니지만 저는 지금 5%에 만족하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전혀 다르거든요. 돈을 벌어본 사람이 이제 욕심을 줄이고 안전자산을 옮겨갈 때 또 그 안전자산이 막 폭등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더라고요. 이제는 주식 그만하고 금이랑 장기 채권 좀 사둘까? 이렇게 폭주를 해버려요. 남이 보면 운이 따랐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인생에서는 좀 그렇잖아요. 욕심을 줄일 때 갑자기 계속 좋은 일이 발생하고 수익이 달성되면 달성될수록 이상하게 자꾸 어디선가 추가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회사님도 그런 느낌을 좀 받으시나요? 그걸 왜 받았냐면 저희 와이프 보고 받았어요. 저희 와이프는 원래 좀 성격이 되게 소심하거든요. 처음에 저희가 주식을 권해줬을 때 저한테 주식해요? 이랬어요 진짜로. 주식하는 남자. 우리 엄마가 주식하는 남자랑 만나지도 말랬다 막 이러면서 막 벌벌 떨었거든요 사실은. 저는 파생하는 남자. 큰일 나요. 제가 권해서 투자를 하면서도 계속 조심스러운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은행에 뱅크런 터졌을 때 빼가지고 들어간 종목이 어디였냐면 사실은 와이프 성향을 알기 때문에 제가 어떤 종목을 추천해주냐면 도시가스주를 추천해줬어요. 그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가격에 일정 마진을 붙이기 때문에 성장은 할 수가 없는 구조고 대신에 위험하지는 또 않는 자기 사업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성장도 하지 않는 주식인데 대신에 현금 장사를 계속하고 배당률로 그 당시에 은행 이자율보다 좀 더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추천하고 추천할 때 이유는 뭐였냐면 은행에 넣어놨다 생각하고 그냥 배당 받아라.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고 와이프가 배당 뭐 3, 4% 받아봤자 주가 하루에 3, 4% 빠져버리는데 그 어떻게 그래서 제가 떨어지면 더 사. 4만 원일 때 배당률 3%였는데 3만 원이면 배당률 4% 5% 올라가. 그래서 떨어지면 수익률 올라간다고 생각 더 사.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 배당률이 있기 때문에 이 밑으로는 잘 안 떨어진다. 은행 예금은 원금이 폭등할 일은 없지만 주식은 뭐가 운 좋게 맞으면 위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추천해 줬는데 저희 와이프가 그 종목 배당 받으려고 샀던 종목인데 배당은 한 번밖에 못 받았어요. 한 번 받았는데 그 다음 년 때 주가가 3배 올라버려가지고 안타깝게도 배당이 잘 안 나오네요. 와이프한테
네가 평생 받으려고 했던 배당은 지금 다 나왔다 지금 파일자에서 그게 뭐 3배 올라와서 처분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되게 안전한 종목들만 골라서 투자하는데 그 당시 저는 이제 막 공부하고 연구해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 거랑 수익률 차이가 나도 그냥 저거나 사놓고 놀걸 싶을 정도로 제가 수익률이 높긴 한데 들이는 시간 비교해보면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겠다.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기가 막 해보는 게 재미는 있지만 저런 식의 안전한 투자도 충분히 수익률이 나오는구나. 마침 그 배당주 얘기를 하시니 국내에서 지난 6, 7년간 많이 각광을 받아왔지만 우선주와 보통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주 질문을 좀 많이 받는데 우리나라 우선주에 대해서 그렇게 매력을 저는 못 느끼겠어요. 우선주라는 게 거의 뭐 배당 우선주인데 배당을 예를 들어서 꼬박꼬박 얼마씩 준다고 정해져 있으면 좋겠는데 대다수는 보통주 플러스 1%. 근데 그 1%라는 것도 사실은 액면 대비 1%여가지고 액면 5,000원짜리 주식에 대해서 배당 50원 더해준다는 건데 보통주 배당 안 해주면 우선주 안 해줘 버리기도 하고 보통주 배당할 때 그래도 50원 더 얹어주는 건데 물론 어차피 우리는 보통주에 투자를 해도 의결권이 없지 않냐 그러면 50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우선주가 낫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저는 배당을 보고 우선주를 들어가실 거면 차라리 미국 주식이 어떠실까요? 라고 권해드려요.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뭐가 더 좋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비교를 할 수 있지만 부동산, 주식 이런데 저는 그래요. 예금만 하지 말아라. 예금은 장기 상품이지 장기 투자용은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금에만 넣어놓고도 우리가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는 세상이라면 나도 참 좋겠다. 옛날에는 아껴가지고 은행에 넣어놓으면 은행이 10%씩 불려주니까 아끼면 잘 산다가 맞았어요 사실. 근데 지금은 하나 더 추가해야 되는 게 아끼면 잘 사는 게 아니라 아껴서 투자해야 잘 산다. 이 세상이다 보니까 노동으로 1년에 억대를 벌어들이고 있지 않는 이상 예금에 썩히지만 말고 부동산도 좋고 주식도 좋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고 대신에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단순히 수익률을 비교하면 주식이 더 높게 나오기도 하지만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게 큰 장점이기 때문에 개인마다 쓰는 레버리지까지 반영해보면 수익률 자체는 높을 수가 있는데 두 가지 단점은 좀 게으르거든요. 그래가지고 번거로운 부분 세입자를 구한다거나 고장나면 가서 고쳐줘야 되고 이런 것들도 좀 귀찮은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부동산도 이제 작은 금액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 레버리지를 끼고 하는 방법들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부동산에 한 달에 20만 원씩 할 수는 없잖아요. 주식은 근데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2만 원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주식으로 하다가 어느 정도 규모가 넘어가면 일부는 이제 부동산으로 좀 옮겨가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고 부동산이 또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이게 뭐 시세가 안 나오고 뭐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상가다 그러면 공실만 안 생기면 월세로 50만 원씩 들어오면 그냥 50만 원씩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걸로 레버리지 썼으면 빚 갚으면서 버티는 거고 10개를 사면 한 달에 500만 원씩 계속 들어와 주면 오르든 말든 나는 한 달에 500만 원씩 들어와 주면 괜찮은 거죠. 캐시플로우가 계속 생길 수 있다는 게 좋은데 사실 주식도 배당 수익률이 괜찮은 건 부동산 임대 수익률 정도가 나오는 주식들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1년에 한 번 나오면 보릿고기가 생긴다는 거죠. 매달 주면 좋겠는데 1년에 한 번 배당 나오면 봄에 받았다가 가을 겨울 되면 보릿고기 생겨버리니까 이게 문제인데 저는 미국 주식이 좋은 게 우리나라는 그런 주식이 있긴 있지만 별로 없는데 미국은 분기 배당 주식이 많아가지고 3개월에 한 번씩 꼬박꼬박 배당을 주니까 심지어는 월 배당을 주는 주식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식을 사놨는데 월 배당으로 부동산 임대 수익률만큼 나와준다고 하면 저 같으면 굳이 부동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로지 봐야 될 건 얘가 계속 배당을 해줄 수 있냐 없냐 배당을 하지 못할 정도로까지 악화되는지 그것만 체크를 하면 되니까 꾸준히 돈을 벌고 있냐 이것만 계속 지켜보면 되고 근데 지금 미국에서 괜찮은 배당주들이 배당률이 3%, 4%, 5% 되는 종목들이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회사 중에도 있고 달러로 들어오거든요. 물론 이제 세금 문제나 환율 문제가 생기긴 하지만 원화보다는 안전자산이고 분명히 한국 우선주에 투자는 안 하는데 저는 사실 미국 배당주에는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그걸 알기 시작했는데 미국 배당지도라고 서승용 씨께서 쓰신 책이 있고 제가 그분 강의도 가서 들었는데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추천해줬던 JP모건이 발행한 우선주인데 배당률이 5%대가 나와버리니까 JP모건이 망할 수도 있겠지만 JP모건 망할 정도면 우리나라 경제는 끝장났을 수도 있는 상황일 텐데 우리나라 은행 합친 것보다 시총이 더 큰 회사고 미국에서 1등 한다는 거기가 5%를 담보해주는 주식인데 저는 그런 게 훨씬 매력 있더라고요. 거기 우선주가. 국내 우선주는 보통주 대비 대단한 예치는 없는 것 같다. 네, 어느 정도 배당을 예상하고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예측이 안 되더라고요. 만약에 그냥 보통주를 투자할까 하다가 우선주를 대신 사는 것은 그 역시도 뭐 큰 엣지가 없다고 봐야 될까요? 우선주는 이제 순전히 어떻게 보면 배당을 많이 보는 거잖아요. 우선주가 그만큼 가격적인 매력은 있어야겠죠.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싶은데 삼성전자를 살까 삼성전자 우선주를 살까라고 비교했을 때 사실 의결권을 제외하고는 똑같이 삼성전자의 상승에 베팅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주가 낫나요? 아니면 뭐 우선주에 투자할 때는 다른 변수도 있지만 금리가 되게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
한국 시장이 최근 몇 년 동안 배당주들이 괜찮았어요. 저희 와이프도 성과가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금리가 하락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금리가 계속 하락해주면 배당주의 매력이 훨씬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고 봤더니 잠깐만 그러면 배당 관점에서는 우선주는 배당을 더 주는데 이게 더 크게 매력 있지 않아 해서 사실 우선주도 재밌었거든요. 근데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그게 저는 가장 큰 리스크라고 봅니다. 그리고 배당주 관점에서 투자하는 게 내가 생각하는 투자 방식하고 시장이 생각하는 거랑 어느 정도 이게 맞아 떨어질 때 성과가 좋은 부분이 있는데 최근은 시장에서 사람들이 예금을 넣어가지고 은행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뭔가 다른 걸 찾아보자. 주식은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회사가 배당이 뭐 4%, 5%씩 나와주면 나쁘지 않은 거 아니야? 부동산 빌려줘서 월세 계속 나와주면 버티듯이 원금이 까지거나 아니면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나는 배당이 나와주면 괜찮겠는데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예금의 대안으로 주식을 들어오신 분들이 생각하는 그거랑 좀 맞지 않았냐. 그래서 좀 최근에 괜찮았던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어느 정도 그런 부분도 계속 생길 거라고 봅니다. 금리가 옛날처럼 많이 올라갈 것 같지 않고 어떻게 될지 금리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릴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너무 깊이 들어갔네요.